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오픈 매그네틱 컨파인먼트 시스템 중에 G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G핀치, 세텀 핀치. 일반적으로 플라즈마에서는 기준이 되는 것은 자기장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G핀치라고 하면 보통은 자기장이 G 방향이 되는데 핀치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핀치 같은 경우는 커런트의 방향으로 우리가 핀치를 정의합니다. 따라서 G핀치라고 이야기를 하면 커런트가 G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우리가 G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세타 핀치는 커런트가 세타 방향으로 흐르는 게 되겠죠. 자, 그럼 G핀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핀치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도대체 뭐가 핀치인가? 자, 여기 제가 개를 가져왔죠. 꽃게 그림 가져왔습니다. 꽃게가 이렇게 찝는 걸 우리가 핀치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눌러주거나 이렇게 눌러주거나 짜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압축시켜주는 것들 우리가 핀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핀치는 어떤 원리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번개의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들이 우리가 번개를 쳐도 건물이 멀쩡한 것은 이런 피뢰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주 대학에서 다음과 같은 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모습인데 피뢰침이었어요. 내부가 비어있는 피뢰침이었는데 번개를 맞았습니다. 자, 번개를 맞았으면 여기 커런트가 흘렀겠죠. 커런트가 흐르면 커런트에 의해서 자기장이 유도가 됩니다. 이렇게요. 커런트가 있으면 이렇게 유도가 되겠죠. 그럼 우리 앞에서 했던 겁니다. 이걸 우리가 위에서 바라봤다고 하겠습니다. 커런트가 이제 흘러 들어가면 거기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커런트가 흘러가면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자, 자기장이 흘러갑니다. 그럼 J 크로스비는 어느 방향이냐? 바로 레디얼 방향 말씀드렸죠. 자, 따라서 생각해 보시면 호주 국립대학에서 발견됐던 건 뭐였냐면 이런 피뢰침이 있는데 이 피뢰침이 번개를 맞았더니 안이 비어있어요. 그럼 커런트가 흐르면서 자기장이 생겨서 J 크로스비에 의해서 안으로 눌러주는 힘이 작용하더라. 핀치가 생긴다 하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피뢰침이 찌그러지게 됐던 거죠. 자, 이걸 발견을 했어요. 바로 이 토너먼이 발견을 하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임페리얼 칼리지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핵융합 연구를 여기에 적용하게 됩니다. 자, 이건 내부가 비어있던 피뢰침 봉이었지만 이거 대신 플라즈마를 생각하게 되면 플라즈마에 커런트가 흘러가게 되면 거기에 자기장이 생기고 J 크로스비에 의해서 플라즈마에 눌려주겠구나. 플라즈마를 가둘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G.P. 톰슨과 함께, 자, 이게 G.P. 톰슨이죠. J.J. 톰슨의 아들입니다. 전자가 파동의 특성을 간다는 것으로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했죠. 함께 핵융합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핵융합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핀치의 원리가 됩니다. G핀치가 되겠죠. 커런트가 G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 자, 따라서 정리를 드리자면 플라즈마에 커런트가 흘러간다. 그렇다면 이 커런트에 의해서 유도되는 자기장에 의해서 J 크로스비 포스에 의해서 플라즈마를 가둔다. 이게 바로 G핀치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플라즈마에 흘러가는 커런트를 증가를 시키게 되면 자기장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플라즈마를 더 잘 눌러줄 수 있겠죠. 이렇게 압축을 시켜줄 수 있겠고, 그러면서 커런트가 흘러가면 플라즈마 내부에 저항이 존재하죠. 여기 첫 번째 시간에도 배웠던 거예요. 이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저항이 플라즈마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이 커런트와 저항에 의해서 줄 히팅이 생기게 되겠죠. 또는 오믹 히팅이 생겨서 히팅해서 온도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장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플라즈마를 J 크로스비 포스에서 가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열까지도 동시에 가능했다. 이게 바로 G핀치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 G핀치 장치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음과 같은 제타 장치인데요. 영국에 있었던 장치입니다. 하월의 연구소에 있었는데요. 제타 장치가 당대에 굉장히 큰 규모의 장치였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핵융합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보시면 여기 플라즈마의 전류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뉴트론이 거기에 의해서 생기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뉴트론입니다. 보시면 뉴트론을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요. 실제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네이처에 논문이 나오게 됩니다. 1958년에 이 제타라는 장치에서 뉴트론이 이제 얻어졌다라고 이제 논문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토너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뉴트론이 발생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핵융합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만 이제 하월의 연구소장이 이게 핵융합 반응으로부터 나온 중성자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논의가 되었었는데요. 실제로 여기서 이제 나왔던 뉴트론이 전부는 핵융합 반응에서 나온 거는 또 다 아니다라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숙제로 그렇다면 제타에서 나오게 된 이 뉴트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핵융합에 의해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이 숙제로 한번 찾아보시길 제안드립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G핀치를 사용한 장치였던 제타라는 G핀치의 대표적인 장치인 제타라는 장치에서 이렇게 핵융합에 굉장히 놀랄만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G핀치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G핀치의 우리가 평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커런트를 흘려준다고 했죠. 자, 여기에 일렉트로드가 있습니다. 전극이 있고요. 여기 축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퍼시터를 통해서 스위치를 연결하게 되면 순간에 굉장히 많은 라지 커런트가 흐를 수 있겠죠. 이 커런트에 의해서 자기량이 유도가 됩니다. 따라서 커런트가 이렇게 G방축으로 방향에 가게 되면 이 G에 의해서 B세트가 유도가 되겠죠. 세타 방향으로. 거리는 2πr0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숙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게 핀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커런트가 흘러가면 자기장이 유도가 된다. 그렇다면 일렉트릭 케이블이나 와이어에서도 사실 핀치 효과가 보여야 되겠죠?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길 숙제로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세요. 실제로 핀치 효과가 있겠죠? 어떻게 될 것인가? 크기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전선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진 않은가? 한번 살펴보시길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G핀치의 평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형을 풀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평형의 방정식들을 세웠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아이디얼 MHD 이퀘이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다. 그 다음에 메인 벨로시티가 0이다 라는 가정을 세우게 되면 아이디얼 MHD식이 다음에 세 가지로 간단하게 표현됐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게 평형을 지배하는 방정식들인데요. 이걸 풀게 되면 우리가 평형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식을 풀 때는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풀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맨 아래에 있는 다이버전스 B는 0이다 라는 식을 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암페어 법칙입니다. 뮤주얼의 J는 컬 B. 자, 이 식이죠. 두 번째 이 식을 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J 크로스 B는 그레디언트 P. 이 첫 번째 식이 되겠죠. 바로 모멘텀 이퀘이션 또는 포스 밸런스 이퀘이션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순서대로 하나씩 풀게 되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장치의 평형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 G핀치도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하나씩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G핀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죠. 커런트가 G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이 커런트에 의해서 세타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됩니다. 커런트 같은 경우는 G성분밖에 없고요. 자기장 같은 경우도 세타 성분밖에 없습니다. 자,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보겠는데요. 좌표계는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가 되겠죠. 자, 이 좌표계를 사용해서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버전스 B, 그 다음에 컬 B, 그 다음에 외적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공학수학이나 또는 수리물리를 통해서 혹시 기억이 나지 않으실 경우에는 다시 찾아보시길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먼저 다이버전스 B는 0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간단합니다. B가 세타 성분밖에 없기 때문에 R 성분과 G 성분 없죠? 따라서 세타 성분에 해당되는 R분의 1 라운드 B 세타, 라운드 세타는 0이다 라는 식을 얻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암페어 법칙입니다. 뮤주얼의 J는 컬 B. 자, 이 경우도 간단하죠? 좌변 같은 경우는 G 성분밖에 없죠? 우변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장은 세타 성분밖에 없다. 따라서 G 성분을 표현해보면요. 여기 왼쪽은 뮤제로 JG가 되겠고요. 자, 뮤제를 여기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 컬 B에서 이제 G 성분을 살펴보시면 R분의 1에 D, RB 세타, DR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JG와 B 세타로 이 식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모멘텀 이퀘이션인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자, 먼저 우변 먼저 살펴보시면 프레셔가 이제 나왔어요. 근데 프레셔는 우리가 지금 R 방향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레이던트 P는 R 방향입니다. 따라서 이건 마이너스 dP, dR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J 크로스 B는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 J 크로스 B는 사실 여기 마이너스를 뭐 여기 넘겨도 상관없겠고요. 자, 보시면 J에서는 G 성분밖에 없죠. B도 세타 성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적을 취하시게 되면 JG, B 세타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이게 두 개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게 돼서 JG, B 세타는 마이너스 dP, d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건 결국 우리가 뭐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세 가지 식을 얻었는데 이 세 가지 식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G핀치의 평형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일종의 뭐 연립 미분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식만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 P가 있고 B세타가 있습니다. 자기장과 프레셔 관계로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려면 이 JG를 없애야겠죠. 자, JG는 다음과 같이 자기장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JG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변에 있던 dPdR을 왼쪽으로 넘기면 dPdR 플러스 그 다음에 JG B세타죠. JG 대신 이걸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뮤0 R분의 여기 뮤0 R 있죠. 그 다음에 B세타 그대로 올리고 DR B세타 DR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요. 먼저 자 여기 있는 게 걸리네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R B세타가 미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먼저 B세타를 밖으로 내버리고 이걸 R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죠. 두 번째. 그러면 DR은 1이니까 그냥 뮤0 R분의 B세타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또 하나 남아있는 거 이제 남아있는데요. R을 뺐으면 이번에는 이제 B세타에 대한 미분만 남아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B세타 나눠 집어넣어 버리면 그리고 2분의 1로 해주면 우리가 DDR 2뮤0분의 B세타의 제곱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DDR 형태로 이걸 묶어서 정리를 하면요. 프레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B세타를 안으로 집어넣고 B세타 제곱 만들고 2로 나눠줬다고 했으니까요. 2뮤0분의 B세타의 제곱이 여기 들어오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겠죠. 자, 따라서 P 플러스 2뮤0분 B세타의 제곱을 R에 대해서 미분한 것 더하기 뮤0 R분의 B세타의 제곱은 0이다 라는 식을 얻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G핀치의 평형에 대한 물리적인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자,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P는 플라즈마의 프레셔였죠. 그다음에 이거는 뭐였죠? 2뮤0분의 B제곱. 자, 기억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베타를 정의할 때 나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매그네틱 프레셔. 그죠?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건. 자, 이거는 우리가 바로 마그네틱 텐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먼저 이 텀, R에 대한 미분 있는 텀은 뭐에 해당되냐면 물리적 의미가 particle pressure 플러스 magnetic pressure force가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텀은 바로 tension force입니다. magnetic field 라인이 커버처를 갖게 되면서부터 얻게 되는 tension force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물리적 의미를 표현했는데요. 이걸 조금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앞에서 가져왔던 식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DRD P 플러스 2뮤0분의 B세타 제곱 플러스 뮤0 R분의 B세타 제곱이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미 어떤 프로파일을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보면 포스 밸런스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로는 마그넷 플라즈마 프레셔가 있으니까 매그네틱 프레셔로 밸런스를 이루어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G핀치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 마그네틱 텐션에 의해서 이 텐션 포스에 의해서 포스 밸런스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4년에 베넷이 이제 제시했던 건데요. 그 방법을 따라가 보면 베넷의 프로파일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걸 만족하는 이제 세 가지 프로파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B세타, 그리고 커런트, 프레셔에 대한 프로파일들을 각각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B세타 같은 경우는 Eμ0, E5분의 μ0 I0 R제곱 플러스 R0 제곱분의 R 여기에 해당되는 커런트 값은 JG는 5분의 I0
R의 제곱 플러스 R0의 제곱의 제곱 분의 R0의 제곱. 그 다음 프레셔는 8파이 제곱분의 뮤0 I0의 제곱. 그 다음에 R 제곱 플러스 R0의 제곱의 제곱 분의 R0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프로파일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 프레셔 같은 경우는 이걸 그대로 그림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커런트와 빗세터 마찬가지로 그려볼 수 있겠죠. 그러면 J 같은 경우는 커런트 프로파일은 다음과 같이 이제 생겼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빗세타는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자, 빗세타는 자, 원래는 이제 커런트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빗세타를 구할 수 있겠고요. J 크로스 B에 의해서 이 프레셔를 마지막에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과 같이 우리가 프로파일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B세타 같은 경우는 후에 1/R로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각각의 J와 B와 프레셔를 프로파일을 그린 거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또한 프레셔, 포스 자체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과 같습니다. 프레셔 포스는 뭐냐? 프레셔 그레디언트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프레셔의 그레디언트가 바로 프레셔 포스가 됩니다. 그래서 프레셔 포스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마이너스를 취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매그네틱 프레셔. 자, E뮤 제로분의 B 세타의 제곱에 해당되겠죠. 자, 거기에 관련된 식을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요. 여기 B 세타가 있기 때문에 제곱을 하고 E뮤 제로 나눠주고 R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갖게 됩니다. 자, 이게 포스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텀, 여기에 해당되는 텐션 포스도 그려볼 수가 있겠죠. B세타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뮤0 R분의 B세타 제곱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프레셔 포스죠. 플라즈마가 팽창되려고 하는 이런 포스입니다. 이게 프레셔 포스인데 보시면 이게 마그네틱 프레셔예요. 자, 이 안쪽을 보시면 서로 얘가 좀 상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즈마 프레셔를 마그네틱 프레셔가 좀 잡아주는 듯한데 어느 점을 지나서부터는 보시면 두 개가 같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플라즈마 프레셔를 매그네틱 프레셔가 잡아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있었던 텀인 텐션 포스를 살펴보시면 이게 반대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이 텐션 포스가 주로 플라즈마 프레셔를 잡아준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결국은 처음에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텐션 포스가 플라즈마 프레셔와 포스 밸런스를 이루어서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G핀치는 바로 텐션 포스에 의해서 플라즈마를 잡아준다. 플라즈마 프레셔 포스를 포스 밸런스를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마그네틱 텐션이 어떻게 텐션 포스가 어떻게 플라즈마를 잡아줍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마그네틱 필드도 고무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필드 라인이 있으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그림 보시는 것 같이 이게 고무줄을 이렇게 당기면 이게 우리 텐션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 막게 됩니다. 자, 이거와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플라즈마가 이렇게 팽창하려고 하면 B세타가 있죠. B세타가 플라즈마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B세타가 이렇게 늘어나야 되니까 늘어나지 않으려고 텐션의 포스가 가해져서 플라즈마가 레디알로 팽창하는 걸 잡아준다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베타 개념 할 때 기억나시죠? 풍선의 개념을 가져와서 베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플라즈마 프레셔, 나가려고 하는 플라즈마 프레셔를 잡아주는 게 바로 본론 텐션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풍선의 텐션이 잡아주는 거죠. 그와 동일하게 세타 방향, 레디얼 방향으로 팽창하려고 하는 것을 B세타, 세타 방향의 자기장이 텐션이 잡아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G핀치의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베타도 한번 우리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핀치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쭉 방향으로 커런트가 흐른다. 그 다음 이를 통해서 자기장이 세타 방향으로 흐른다 라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반경은 A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 레디얼 좌표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체 길이는 L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이거는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가 되겠죠. 자, 이 경우에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커런트는 G 방향만 존재하고 자기장은 세타 방향만 존재한다. 그리고 프레셔의 변화가 있는데요. 프레셔는 레디얼 방향으로만 변한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이런 상황에서는 프레셔의 어떤 등압선이 존재한다. 그래서 플럭스 서페이스가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프레셔는 지금 레디얼 방향으로 변하게 됩니다. J 크로스 B는 그레이디언트 P를 만족하기 위해서. 자, 이 경우에 간단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쪽에서는 베넷 프로파일이라는 걸 가정을 했는데요. 이번엔 좀 더 간단한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커런트 프로파일을 우리가 정의를 하겠는데요. 간단한 경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쭉 방향의 커런트는 커런트 덴시티는 J0라고 상수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이 값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J0는 플라즈마 커런트, 전체 플라즈마 커런트를 파이 A 제곱. 그러니까 이게 플라즈마의 반경, 지금 단면이죠. 플라즈마 전체 단면적으로 토탈 커런트를 나누는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R이 A보다 작을 때. 결국 A가 플라즈마의 바운더리가 되는데요. 이 바운더리 내부에서 전체적으로 플라즈마 커런트는 균일하다라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값은 RP 나누기 파이 A 제곱.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퀄리브리움을 풀어보고 결국 자기장을 구해보고 그 다음에 프레셔를 살펴보고 그를 통해서 베타 값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다시 써놨습니다. Current Density Profile은 간단하게 IP 나누기 파이 A의 제곱으로 표현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암페어 법칙을 여기서 먼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산 것과 동일하죠. R분의 1에 라운드 R RB 세타는 뮤제로 J다 라는 식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계산을 해보면 B 세타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양변을 R로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R로 곱하게 되면 뮤제로 J가 되겠죠. 뮤제로 RJ가 되겠죠. 그래서 뮤제는 상수니까 나오고 좀 RJ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R을 곱해준 다음에 이게 미분이니까 우리 적분을 수행하면 되겠죠. 적분을 수행하겠습니다. 적분을 R에 대해서 수행하는데 0부터 R까지. 자, 그런데 이 R과 0부터 R까지 이미 R이라는 위치에서의 값을 구하고자 하니까 적분을 우리가 R'으로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값으로 쓰기 위해서. 자, 따라서 뮤제로 RJ 이거를 R로 다시 적분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걸 이제 우리는 결국 수행을 하면 됩니다. 이걸 적분을 수행.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R을 곱해줬고요. 그 다음에 적분을 수행하고 다시 이걸 R로 나눠줘야 되겠죠? 비세타는 R로 다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R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 식을 통해서 암페어 법칙을 통해서 비세타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번 적분을 수행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R분의 뮤제로는 그대로 두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조금 변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여기 곱해주고요. 이 파일을 다시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적분 내부를 살펴보시면 이제 2파이 R 프라임의 J 이렇게 되겠죠. 자, J 곱하기 2파이 R. 자, 이거는 뭘까요? 그리고 R에 대해서 적분을 수행한 거. 자, 이건 R까지의 바로 커런트가 되겠죠. 자, J는 커런트 덴시티예요. 단위 면적당 흐르는 커런트. 근데 2파이 R을 곱하고 R에 대해서 적분을 수행하게 되면 R까지 거리에서의 전체 커런트 양이 되겠죠. 자, 따라서 한번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쉬우실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R까지 거리가 있죠. 이 R까지의 커런트 전체, 이 면에 해당되는 커런트 값이 됩니다. 자, 따라서 R분의 뮤제로는 그대로 여기 쓰시고요. 그 다음에 2파이분의 R까지의 커런트량. 왜냐? 커런트 덴시티 곱하기 면적이 되는 거니까요. 결국 이거는. 그러면 커런트가 되겠죠. 단위는 암페어 퍼 스퀘어미터에서 스퀘어미터 곱하게 되니까 그냥 암페어. 그래서 커런트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다시 2파이를 앞으로 빼면 2파이 R분의 뮤제로를 쓸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 R에서의 커런트 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전체 커런트가 IP라고 말씀드렸어요. 플라즈마 전체를 통과하는 커런트가 IP. 그러면 R까지의 커런트 양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이거는 면적으로 비례로 표현되겠죠? 면적이 비례로 표현될 겁니다.
전체 커런트에서 파이 A제곱분의 파이 R제곱 면적이겠죠? R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IR이 되는 거죠. 자, IR은 파이 A제곱분의 IP 파이 R제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약분을 해버리면 뭐 R과 R이 사라지니까 여기는 R만 남고 그 다음에 뮤0 IP 그 다음에 파이 하나는 없어지니까 파이가 하나만 남네요. 그래서 2파이 A제곱분의 뮤0 IP R 이렇게 B세타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B세타는 R이 A보다 작을 경우에는 2파이 A제곱분의 뮤0 IP R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그럼 A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가면. 그럼 이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파이 R분의 뮤0 I 이 공식 그냥 사용하면 되겠죠? 전자역학에서 여러분이 배우신 겁니다. 2파이 R분의 뮤0 도선에 흐르는 커런트 이 경우는 플라즘 전체 커런트는 IP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암페어 법칙을 통해서 커런트를 알고 있을 경우에 B세타 자기장의 프로파일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를 바탕으로 프레셔도 구할 수 있겠죠. 자, 제가 그대로 썼습니다. 플라즈마 커런트 다음과 같이 표현되죠. IP 나누기 파이 A제곱 그 다음 B세타 방금 구했습니다. 2파이 A제곱분의 뮤0 IP R 자, 이걸 사용해서 이제 포스 밸런스를 계산해 보면 되겠죠. dPdR은 앞에서 나왔죠. J 크로스 B는 그레이든 P다. 근데 자, 그레이든 P는 dPdR 그 다음에 J 크로스 B는 마이너스 JG B세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JG는 프로파일 여기 있네요. 그대로 가져와서 마이너스 IP 파이 A제곱분의 IP 그 다음 B세타는 여기 2파이 A제곱분의 뮤0 IP R 그대로 썼습니다. 자, 이걸 이제 그대로 적분을 수행을 하시면 자, 왼쪽은 P에 대해서 R에 대해서 적분한 거니까 P를 이걸 다시 R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프레셔를 얻을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가져가겠습니다. 플라즈마의 바운더리에서의 프레셔는 0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플라즈마 바운더리이기 때문에 프레셔가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런 간단한 과정을 통해서 이걸 적분을 수행하시게 되면 프레셔도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셔는 2파이 제곱 A 4승분의 뮤0 IP의 제곱 그 다음에 1-A분의 R의 제곱꼴이 되겠죠. 자, 그러면 프레셔도 구했고 우리가 J를 줌으로써 B세타를 구하고 그걸 통해서 프레셔도 구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렸던 커런트는 가정했던 커런트는 굉장히 간단한 형태였죠. 이렇게 다음과 같은 사각형 형태입니다. R은 A를 중심으로 해서 A를 바운더리로 해서 이렇게 커런트가 일정한 경우 여기에 대해서 자기장을 그려보면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됐죠. 자, 보시죠. R에 대해서 리니어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원오버 R로 떨어지는 형태가 됐죠. 가시죠. 여기에 해당되는 J 크로스 B는 그레이던트 P를 만족하는 프레셔 프로파일 다음과 같이 이 그림을 살펴보시면 파라볼릭 형태가 되죠. 다음과 같이 포물선 형태를 그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J가 주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J 크로스 B는 그레이던트 P를 만족하는 자기장과 프레셔 프로파일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를 바탕으로 베타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베타 P 이거는 폴로이달 베타입니다. 자, 왜냐면 이 세타 방향을 우리는 또는 폴로이달 방향으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장이 이 세타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베타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베타 P 또는 베타 세타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키네틱 프레셔, 파티클의 프레셔를 마그네틱 프레셔로 나눈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P 나누기 2μ0분의 B세타 A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바운더리에서의 베타 값을 구한 겁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실제로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계산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베타 P는 1이 나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마그네틱 프레셔와 그 다음에 키네틱 프레셔가 완전하게 서로 같다. 밸런스를 이룬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G핀치에서는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프로파일하고 거의 상관없이 베타 P를 구하면 거의 이렇게 여러분이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G핀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리니어 G핀치 실험이 선형 G핀치 장치, 그러니까 양끝이 열려있는 오픈 시스템이 되죠. 이런 선형 G핀치 장치가 상당히 핵융합이 처음 시작됐던 시기에 많은 연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장치이기 때문이죠. 초기에 많은 연구가 되었었는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실험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커런트가 필요했어요. 0.1 MA, 그러니까
킬로암페어 정도가 필요했고요. 근데 이 정도 커런트 굉장히 큰 양이 되죠. 그래서 사실 쇼트 펄스로 이게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카패시터로 모아서 이제 커런트를 쫙 한꺼번에 흘리는 이런 펄스 형태로 보통 운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것도 문제였는데 커런트도 이제 커서 문제였는데 이 지핀치는 굉장히 심각한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평형됐으니까 이제 인스테빌리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인스테빌리티가 존재해가지고 보통은 플라즈마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1 마이크로세컨드 또는 2 마이크로세컨드 내에 거의 플라즈마가 사라져 버리는, 붕괴돼 버리는 현상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플라즈마가 불안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불안정성이 있는가 살펴봤더니 다음과 같은 불안정성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게 원래는 이런 형태가 아니죠. 플라즈마가 일자 이렇게 생겼었는데요. 자기장과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퍼터베이션이 주어졌다 라고 가정을 하면 항상 평형 상태에서 우리가 퍼터베이션을 가한다고 그랬죠. 그때 그 퍼터베이션이 잘하느냐 줄어드냐 가지고 이 스테빌리티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자기장과 이제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플라즈마에 퍼터베이션이 가해졌다. 이런 식으로요. 쭉 방향으로. 그럼 무슨 일이 생겼나? 그러면 보시면 여기는 자기장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여기는 자기장이 더 약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 퍼터베이션 여기서 많이 강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더 마그네틱 프레셔가 더 강해지고 여기는 더 약해지고 해서 이쪽은 계속 늘어나게 되고 마그네틱 프레셔가 눌러주는 프레셔가 강해지니까 더 눌러주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 그림과 같이 동영상과 같이 보시면 짤록하게 되면서 결국 톡 떨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 그래서 마치 이게 소시지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다. 여러분 혹시 뭐 프랑크 소시지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소시지 인스테빌리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핀치 장치에서 G핀치에서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냥 핀치 인스테빌리티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다음과 같이 축 방향으로 퍼터베이션이 생겼을 때 이 퍼터베이션이 계속 그로잉해서 자라버리는 인스테빌리티가 발생해서 G핀치가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로 이건 사진으로 찍은 모습입니다. 보시면 플라즈마 컬럼이 실린더의 형태로 굉장히 고르게 나와야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짤록짤록해지는 형태가 생기죠. 소시지 인스테빌리티가 발생을 해서 플라즈마가 잘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퍼터베이션은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실린더 형태인데 실린더가 이렇게 꺾였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퍼터베이션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자기장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보시면 이제 이쪽에 모여 있어요. 코일이라고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커런트 그러니까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그냥 뭐 쉽게 코일이라고 생각할게요. 자, 이런 형태가 되면 여기서의 이제 자기장이 훨씬 강해지죠. 이쪽보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마그네틱 프레셔가 이쪽에 강해지고 여기는 약해지고 여기를 계속 눌러주는 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오히려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 퍼터베이션, 이런 퍼터베이션이 생기면 퍼터베이션이 자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쭉 늘어나게 돼버리겠죠. 자, 이런 형태를 헬리컬 킹크 인스테빌리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킹크 인스테빌리티요. 자, 보시면 실제로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자, 이런 꼭 뱀이 가는 것 같은 형태가 생겼죠. 이렇게 원래는 일자 형태로 실린더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꺾여버리자 살짝 꺾이는 퍼터베이션이 잘 생기자 그 퍼터베이션이 그로잉 해가지고 이렇게 벽을 때리는 이런 현상들이 생겼습니다. 그럼 플라즈마가 사라져버리겠죠. 벽을 때려버릴 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소시지 또는 킹크 인스테빌리티가 발생을 해서 G핀치는 매우 불안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원형인데요. 사실 그러니까 오픈 시스템은 아니죠. 자, 이런 토러스와 같은 형태를 만약에 만들어줬을 경우는 어떤가? 사실 이 경우는 엔드로스가 훨씬 좋겠죠. 바깥으로 세진 않을 텐데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이제 G축 방향으로 커런트만 있을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킹크 인스테빌리티죠. 꺾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사진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파이렉스로 만들어진 튜브에서 한 건데요. 자, 임페리얼 칼리지였습니다. 여기서 보신 플라즈마가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바뀌어버리더라. 그래서 중심부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이 도넛에서요. 거리가 한 25cm 정도고요. 이 플라즈마 반경 잘라보면 여기서 반경이 한 3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자, 여기서도 다음과 같은 토러스 형태의 G핀치 장치에서도 마찬가지로 킹크 인스테빌리티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인스테빌리티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조금 더 스테이블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건데요. 사실 지금 G핀치 같은 경우는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은 마그네틱 필드의 텐션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텐션. 고무줄을 여기다 감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디얼 방향으로 퍼져가려고 하는데 이 고무줄이 이게 텐션이 있는 거죠. 잘 안 늘어나려고 하는 거. 그래서 플라즈마를 잡아준다. 이게 기본적으로 G핀치에서 평형이 만들어지는 원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타 방향으로는 이 텐션이 이퀄리브리엄을 만들어줄 수 있지만 만약에 축 방향으로도 자기장이 있다면 자,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렇게 꺾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꺾이지 않도록 축 방향으로도 자기장이 걸려 있다면 그래서 텐션이 쫙 걸려 있어요. 그럼 이게 잘 꺾이기가 쉽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G 방향으로도 만약에 자기장에 텐션을 걸어주면 스테이블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여기서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게 됩니다.